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엔화의 하락,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 충격 사실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한 엔저가 진행된 결과 일본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아 미국의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한미와의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일본인이 실제로 가난해져 일본 산업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의 경제 현상을 선명하게 보고 모순을 지적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던 통솔을 분석합니다. 올해 초에는 1달러에 115엔 정도였지만 7월 14일에는 1달러에 139엔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로 환산된 다양한 데이터 값이 크게 바뀌어 세계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크게 저하하고 있습니다. 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제 실효율은 도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1달러에 1316원이라는 7월 중순 환율을 인용하면 한국의 값은 31,902달러입니다. 한편 일본은 1달러에 139엔이라면 32,010달러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1달러에 140엔이라면 31,782달러가 돼 한국보다 낮아집니다. 대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임금 상승률은 높기 때문에 1인당 GDP로 어쨌든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엔화가 낮아서 그 현실이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엔화 대 달러 높이로 확실히 수입품은 가격 상승에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1차 오일 쇼크는 원유 상승과 대규모 금융 완화로 경기가 너무 올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2차 오일 쇼크에서는 금융 조절을 하고 국내 소비를 억제하면서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고 어떻게든 고유가와 디플레이션에 대응해 일본은 극복했습니다. 한때 엔고였던 시대는 일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대기업을 촉발하며 국내 노동 환경은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엔저는 수입업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타국에 흩어진 노동 현장을 국내에 이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사형 선고에 필적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된 정사원 노동자들은 쉽게 같은 정도의 노동조건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되면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스스로 기업을 퇴직하는 이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졸 일괄채용, 연공서열제도, 정년제도, 해고 규제 등을 전폐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때 엔고가 진행되어 수출에 희망이 없는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기업의 유출이 잇따랐습니다. 현재는 엔저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유출한 기업을 되찾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한번 나간 기업을 다시 맞이하는 것은 곤란한가요? 모두 버블 이후에 디플레이션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란 자본을 모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익으로 재투자하여 한층 더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경제는 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엔저로 기업 수익은 크게 늘고 있다. 앞으로는 그 수익을 어떻게 급여 상승에 연결시킬 것인가가 될 것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라고 하지만 여기서 경기를 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해외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는 징후가 보입니다. 기업 수익을 급여에 반영시키는 시책으로 금리 상승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것만으로 급여에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눈을 감고 있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일본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우수한 경제적 지식자 회의를 시작하여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전체는 확실히 가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치인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며 대다수 기업 경영자의 전략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뒤처진 것은 틀림없다. 다만 일본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거기에 개인을 탓할 필요는 없다. 평균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일본보다 한국 쪽의 격차의 진행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쪽의 부유층이 보다 벌기 쉬운 나라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보다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10년 이상 경과했습니다. 이제 충격의 사실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은 어떻습니까? 세금이 어째서 이렇게 높나라는 논란이 일어나는데 벌써 늦은 것입니다. 당연하네요. 긴축재정, 자유무역, 규제 완화 등의 글로벌리즘 정책이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국민을 빈곤화시키고 특권 계급에 불을 집중시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1997년의 금융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은 대신 재정 건전화가 강해졌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일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내도익들이 몰려들어서 가짜 뉴스다라며 물타기 하더니 일본도 이젠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봅니다. 모두가 이 위기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런 뉴스가 몇 개월 전에 나왔다면 저 또한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였겠지만 이제는 우리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기분 좋게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는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